물같이 바람같이. 성현의 말씀. 백성욱 스님. 귀찮은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무조건 먹이고 차비라도 주는 연습을 하라. 그대 마음은 꿈에라도 줄 생각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닦는데 필요한 연습이다. 남이 잘난 척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그대에게 잘난 척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저 잘난 마음을 닦으면 남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부러라도 내는 연습을 하라. 그대 마음은 꿈에도 고맙다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드라이브하고 오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행복을 주네요. 자연의 감사함을 더 한번 느끼면서 더욱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이라는 메시지를 친지한테 받았습니다. 친지의 그러한 행복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와 웃음이 번지는 저 역시도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백성욱 스님의 말씀, 마음 닦는 데 필요한 연습, 그 연습할 거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색함이나 어리석음과 교만을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그것들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신 친절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풀고 겸손하며 지혜롭게 사는 법을 쉽고 간단 명료하게 제시해 주신 마음 닦는 데 필요한 연습 스스로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추석 법회 때 해주신 불광사 주지 휴강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9.11 사태 15주년을 맞는 날이어서 그날 비명에 가신 영혼들을 위로하는 기도 연부를 하신 뒤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10월 16일 대작불사 삼동결제 100일 기도 입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휴강스님입니다. 10월 16일 날 대작불사를 위한 삼동결제 100일 기도를 입제합니다. 기도 시간이 새벽에 5시 30분 새벽 기도는, 40기도는 낮에 오전 11시 40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운이나 운명에 대한 얘기를 주역 같은 데서 나온 것들을 기본으로 또 다른 사람이 쓰는 책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정리해서 나오는데, 로또나 라르리, 복권을 샀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운이 있을 때 그걸 사야 됩니까? 묻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로또, 복권을, 라르리를 많이 사죠. 로또는 사야 할까요? 사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운명론에서는 사는 쪽이 다소 유리하지 않겠나. 물론 일주일에 수백, 수천 달러씩 산다면 그것은 도박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로또는 분명히 손해보는 짓이요. 그러나 1달러도 좋고 2달러도 좋고 3달러도 좋습니다. 로또는 약간의 용돈을 아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 그럴까? 수천만 번이라도 운이 맞아떨어지면 당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나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로또를 사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도박이 됩니다. 용돈을 내기서 한번 사보는 것인데 되면 참 운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사야지 마음을 너무 많이 쓰면은 하나의 도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보통 열심히 노력해서 절약해서 열심히 살면은 다 인생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돈은 써야 할 때 쓴다. 돈을 먼저 써야 운이 온다. 돈은 쓰지 않고 운을 따라 나올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이니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안 되면 그만이니 도박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다는 얘기야. 우연하게 한번 맞아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의 가능성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우선은 경건하게 각자의 자기 종교적인 대상에게 기도나 기원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가끔씩 보면 부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내가 한 소지 끝나면 내가 바로 부처가 되는데 뭐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겠는가. 그래 뭐 기도나 기원하는 건 그것이 뭐 마치 무슨 기복신앙의 원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대상에 귀의하면서 자기 마음을 열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간절하고 갈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자체는 기복이 아니다는 얘기다. 복만을 길고 그 기복을 이용하는 그 이용하는 사람이 나쁘지. 종교적인 대상에게 뭔가 소원 성취를 빈다는 자체는 기복은 아니다는 얘기다. 불교는 복만을 비는 것이 아니라 빌면서 자기를 찾고 빌면서 자기 자아에 대한 완성을 갖는 것이다. 불교는. 그래서 불교는 기복불교라는 것들과 많이 다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법당에 절하는 사람은 명상 참선에 집하는 사람은 조금 속으로 룩다운 합니다. 아이고 아주 수준이 멀었구만. 절에 가서 절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앉아서 눈 탁 돌리고 한마음 탁 돌리면 바로 부처인데 법당에 가서 절이나 하고 부처님한테 뭘 빌고 절해. 이런 마음의 태도는 조금 반성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빌어보는 것, 그 순간처럼 경건하고 숭고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시골의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산에 가서 절은 아니더라도 성황당 같은 데 가서 큰 고문문학에 뭐를 걸어놓고 빕니다. 군대 간 아들들 문을 빌고 자녀들의 문을 빌고 손자 손녀들 빌고 그 자체가 무슨 기복이다.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기복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경건한 마음과 강렬한 소원을 얼마든지 좋은 운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운을 비는 것, 천지조화에 이렇게 또 우주대의 넓은 저 하늘의 기운을 드는 것, 이런 것은 겸손함과 겸허함의 바탕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간절히 구할 때 오직 그 간절함할 때 자기 속에는 텅 빈 상태다. 옛말에 계곡 위에 선뜻 선길 남뜨는 위에서 계곡을 구워볼 때 그때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성 있고 경건한 마음으로 강렬한 소원 소망과 이런 것을 빌고 자기 스스로 상스러운 마음씨 등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다.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살아야 된다. 공자가 그래서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운을 빌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운명에 대한 신성한 마음을 품게 되고 대자연의 승리에 대한 자기 나름의 통찰력을 얻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 앞에 간절히 기원을 드리는 것은 오만하고 감정받은 마음을 고쳐서 우리 스스로 상스러운 그런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도 있고 연봉도 많으니 그는 쓸데없는 미신이나 전에 가서 뭐 우리 집사람은 절에 가자고 하는데 절에 가서 서로도 어색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겠나? 일기 내비로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르쳐있으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돌발적인 것입니다. 항상 살아갈 때 조심을 해야 된다. 부처님에게 뭔가 소원 성취를 비는 행위는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자기 스스로 조심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승승장구하고 앞에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항상 뒤돌아봐야 됩니다. 조심성 있게. 이 운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요즘 참 모든 일이 잘 돌아갑니다, 스님. 잘 돌아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잘 돌아가고 잘 될 때 조심스럽게 천길 낭뜰에서 빛의 계곡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조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성성장보고 잘 되는 사람들 꼭 얼마 안 가서 그 사람 넘어갑니다. 그것은 운에 대해서 조심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이 많고 기능이 많고 재능이 많고 뛰어난 천재적인 두뇌의 재능을 가진 사람도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은 안 된다. 덕을 많이 아무리 베풀어도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안 된다. 복을 많이 아무리 지은 사람도 운명이 강한 사람한테는 안 되는데 이 운명이 강한 사람이 누구한테 깨집니까? 기도나 기원을 많이 한 사람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절차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운은 우리 스스로 창조해 나가면서 그 운명의 길을 열어놓더라. 추석이 한가인데 조선시대 한국 명절에 3대 명절의 당시에 설날, 단오, 추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3대 명절이라 당시에는 정월 초하루, 5월 단오, 8월 한가위 추석입니다. 한식을 더하면 4대 명절이라. 그런데 이런 추석 한가위도 명절을 삼은 것은 신라 초기입니다. AD 28년 신라 유비왕 때 그때 처음으로 한가위라는 삼국 4개 보면은 고대의 추석이 나옵니다. 그때 고대 때는 여자들의 추석이에요. 여성들이 집단으로 길쌈 계획을 했었고 술도 빚고 가무도 치고 유희도 하고 댄스 파티도 많았습니다. 한반도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이 힙합을 이겼다. 원래 잘하던 민족이 DNA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여자들 판을 약간 모계사이게 이것이 고려를 지나서 조선조로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추석은 돌아가신 조상님과 살아있는 현재 부모님에게 효도를 바치는 날로 설득 이렇게 유교 사상이 같이 물들면서 변화되어 왔더라. 그런데 유교 사상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그때까지 여성이들로 여성파가 상당했던 신라나 고려나 통일신라나 삼국시대부터 여성파워가 대단했던 그 여성의 시대가 지고 이제 남성 전유의 본능 시대가 옵니다. 조선시대 오면서.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 가중되었습니다. 추석날 전 후원과 부엌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떡을 쌓고 떡방을 와가지고 가타에 팔 끓으면 떡떡 가서 치야 되고 그런 그 추석이라 하면은 막 여성들이 첫째 곤란이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추석 의미는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교포 동포들 사이의 그 추석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반도 그 추석이라는 건 3, 4일 연휴를 하고 고향 가는 사람들 꽉 차는데 오늘도 TV를 보니까 최고 연휴라.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명제가 떡값인데 이제 김영남 법이라는 아주 훌륭한 여인의 이름의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얼마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5만 원? 저도 지금 어제 하루에 선물이 하나 왔길래 일단 김영남 법에 처리되는 걸 보면서 보니까 49,500원짜리 났어요.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관광 나들이를 합니다. 추석 연휴를 즐깁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이 태반입니다. 한국도 그만큼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은필지. 조상님 제사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는 휴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해외여행이 훨씬 줄을 있습니다. 추석 고유의 의미는 점점 지금 사라져가고 있더라. 또 여행하는 지방에 가서 주문하면은 오늘 5만원짜리 제사상, 10만원짜리 제사상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갔던 콘도미니엄 쪽으로 휴가를 가면 거기서 상이 올라온다네. 거기 오면 하루에 딱 제사 그 자리에 거기 지나고 집에도 안 지내고 지방에 가서 이렇게 돈을 주문하면 바로 갔다 옵니다. 택배 문화가 세계에서 제일로 발달된 나라가 그 한반도 그런 지방에 있는 분들이에요. 한반도 쪽의 추석 풍속 조각 빈익빈 부익부에 심화되면서 상층부 계층들은 옛날 지금에는 아주 화창합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1등이 한반도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 병에 1,200만 원짜리 로얄 살루트를 50년상을 보통 바치는데 백화점에서 8병 이상 팔질 않는다고 그랬는데 1,200불짜리를 따르면은 조그만 한 잔짜리가 한국 돈으로 50만 원 합니다. 부자 먹으면 100만 원. 그래 월 1인 세대, 한국의 한 달 1인 세대 최저 생기비가 60만 원입니다. 술 한 잔 들어오게 조금 넘어가요. 이거 이제 추석에 선물에 조상님한테 올립니다. 역시 부자는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할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뭐든지 줄 수 있는 대한민국 가사잖아. 이런 분들에게 더욱 좋은 명절이 될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하층 서민들은 1,000원짜리 소주를 마시면서 재래시장에 가서 겨우 살지만 재래시장도 많이 경기 침체를 끊고 있습니다. 양농, 고안, 사회복지시설도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석 때 뭘 갖다 줍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점점점 줍니다. 사람들이.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의 노숙자 급식자들도 아이돌수들을 자꾸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살기가 힘든다. 건세조선이 언제 이렇게 지옥조선을 피웠나. 헬조선이다. 이런 말이 할 정도로. 그래서 매일 이민을 갈까 말까 계획을 세웠다 맞다. 세워보니 또 가보니 또 그 나라보더래요. 이민을 세워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니까 미국도 또 이 모양이잖아. 미국도 잘 살진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대해 들었으니까 여기도 이민을 갑니다. 이제 한국이 조금 잘 산다 싶으면 또 거꾸로 한국 들어갑니다. 한국이 또 무너지면 아이고 미국 들어가 살아야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잘 살든 못하든 붙어 사는 게 낫겠죠. 결국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돌아와야 서민들에게는 마음의 고통만이 심할 뿐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추석 명절을 좀 더 의미 있고 생각이 있는 추석이 된다면 입국 동포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조상을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좋은 제사, 그런 제사를 모시면서 나름대로 교포사회가 이것을 종교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조상의 명제를 통해서 이 교포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것이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의 제사의 지금 단순한 효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에 비해서 불자들은 사찰에 위탁해서 부처님에게 이제 앞에서 조상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포사의 통합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조상님에 대한 예를 지금부터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불광사 주지 휴강스님이었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광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안내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안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절에서 3번 결제 대자불사 1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입제는 2016년 10월 16일이고 회양은 2017년 1월 22일입니다. 100일 기도 접수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 절에서는 건강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7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조금 늦게 오셨더라도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워킹 메디테이션 시작할 때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한글학교가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벌써 2주째입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자리가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전 패밀리,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묘련행 보살님, 김경아 연화신 보살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원자이신 조인행, 허문경, 방규혁, 이순희, 차윤자, 백연화, 무착행, 윤순희, 박화석, 안타림, 국정남, 송성자, 길상행 보살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후원과 격려로 힘을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8월 19일 대동연회장에서 있었던 전 패밀리 제10회 장학금 시상식 행사 스케치 발췌했습니다. 신심이 돈독한 불자의 신 전신자 전명국 전 패밀리 장학회 회장 내외부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집안 형편이 여의치 못한 학생 13명에게 3,000불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살행의 실천으로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키워주신 장학재단의 보시행은 여러분께 널리 알려 본받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 전 패밀리 장학회 설립 취지와 경과 보고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얘기할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러한 얘기가 소설이 되고 수필이 되고 시가 되고 때론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이 무엇이었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이 세상의 공간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표현하며 지내다 사라집니다. 그 사라짐이 아쉬워 영원을 추구하다 신을 만들어 영생의 길을 찾았다 안심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변화하는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참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알아차림과 참선, 명상 등 마음 수행으로 진실한 존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애탈의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이 두 길에는 평안과 사랑, 자비가 함께 합니다. 학구열이 강한 한 청년이 학비 조달을 위해 친인척을 찾아 헤매며 감동과 때론 절망으로 가슴을 적시며 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픈 추억들이 진주처럼 박힌 청년기였습니다. 그때의 다짐은 지금의 나와 같은 처지의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리라 였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어떠한 굳은 일도 명쾌하게 해나가는 한길, 성실과 검소함, 끈기와 집중력으로 조금씩 자리 잡힌 경제적 안정. 그러나 나만의 안락을 위해 살아가기엔 죄송했습니다. 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은혜로움을 입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성인은 그렇듯 스스로 은혜와 감사함을 아는 일이라 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 평범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안 깨달음의 경지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 패밀리 장학재단의 설립 취지였습니다. 이어서 경과 보고입니다. 2005년 3월에 전 패밀리 장학재단 비영리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청년 시절의 다짐을 실현에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9명의 장학생, 2011년에는 10명, 2012년에는 11명, 2013년에는 13명, 2014년에는 12명, 2015년에는 13명에게 각각 2,000불, 그리고 2016년에는 13명에게 3,000불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한국설린상고 동창회를 통해 5,000불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꾸준하게 장학생과 장학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입니다. 구비서리 점검, 학교 성적과 수입을 비교 분석했으며 에세이와 추천서를 참작했습니다. 39명의 신청자들 거의 모두가 우수한 성적과 에세이 등 훌륭했습니다. 추천서, 수입을 견줘보면서 몇 번을 심사숙고해서 선발했습니다. 장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 성품을 자각하지 못한 채 물질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정신은 빈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부를 아는 자, 진정한 부자가 되겠지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여러분, 진정한 부자이십니다. 늘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백림사 주지 혜성스님께서 해주신 격려사 듣습니다. 현명구 회장님은 삶은 생 이치를 깨달은 분자와 같고 수도를 많이 하신 어느 수행자와 같은 큰 결과가 있는 달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고 영혼이 없는 일은 원하지 않는 지나치지 아니하고 모자람이 없는 인도를 실상 노력하는 수준 높은 분자도를 이행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삶의 맛을 깊이 느끼고 관계라든지 또 봉사라든지 배움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등은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하고 정말 먼저 가는 선각자이십니다.
풍우와 고난 속에도 역경을 이기고 늦가을에 피어나는 한떨기 야생화 같은 향기가 가득한 분이십니다. 이 계절에 국화꽃은 이런 봄이면은 가장 일찍 냉설이 있는 땅 밑에서 삭을 내고 철 따라 무성하여 저물어 가는 늦가을에 꽃을 피우는 이 추국 군자와 같은 향기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어려움을 보살펴주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또 언제나 자비심과 사랑을 가득 채우고 온갖 고초를 겪고 산전수전 단신으로 걸어서 멀리 이 미국 땅에서 삶의 지혜를 깨달아 생의 가치를 찾고 실천 노력하는 두 분에게 우리 모두는 이 존경을 보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회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은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과묵하신 모습 속에 말할 수 없는 가족사의 아픔과 멀리 조국이 분단으로 고향을 2번 버리고 떠나오는 슬픈 사연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잘 성화시켜서 오늘 이와 같은 완숙된 기념회는 더욱 값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유욕 불교, 포교 이민사에 불교 포교 전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두 분의 공덕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불망비석이 되었습니다. 많은 붓잘떡 속에 회자되어 있는 신심이 돈독한 불교인이라는 점을 우리 유욕불교계와 함께 축하합니다. 관음행 전신자 여사께서는 우리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개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생활은 가진 것으로서 꾸려지지만 인생의 삶은 베푸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가진 다음에 베풀려고 하면은 끝내 베풀지 못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 베풀어야만이 참된 베품이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연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신비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노력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10여 성상을 지나면서 물질과 마음을 바꿔주고 한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옛날 어떤 장학 원학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시킬 부모가 없으면 교육에 필요한 대부를 정하고 부모가 가난하면 가재와 논밭을 팔고 또 이웃에 분자가 있으면 장학을 얻어서 자식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 한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자라면은 말이 같고 골격이 같고 행동이 같고 노는 풍습이 같지만은 7세 이후에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면 15년 후에 그의 운명이 천지가 현격하게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간에 교육을 받은 자는 약관의 벼슬길에 올라서 지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배움이 없는 자는 벼슬길에 오른 고향 친구를 등에 업고 높은 거가에 태워서 메고 다니는 신분이 됩니다. 때로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채찍으로 등을 때리니 등이 갈라져서 벌레가 생겨도 고향 소꿉친구이지만은 앞으로 나아가서 불만을 논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오늘 이 장학회에 수혜하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권학문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하여 꼭 성공하시고 보다 높은 가치 있는 삶을 얻어서 인과를 믿고 은혜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받았으면 언젠가 누구에게든지 그들을 위하여 돌려주어야 하는 이치를 깨달으시고 후일에 밝은 가정, 밝은 사회에 가치를 창조하시는 역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장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전 패밀리의 아름다운 가족사를 만들어 길이 남는 역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축원 기념합니다. 그 전임의 가피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룩하신 두 분에게 보살도 회향이 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 서울이사무 동창회장 김의만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 패밀리 장학회 10주년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는 분들에게 축하와 네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장학회는 애석하게도 고인이 된 아들 프랭크 하나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 아버지가 기념하는 장학회로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의 축복이며 땅에 기르진 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10년간 차세대 리더 성장을 위해 꾸준히 한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인재 육성 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5만 불 이상과 14명의 학생들에게 기쁨으로 헌신한 전명국 회장과 내조한 가족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돈들을 벌면 자기 사업의 확장이 열심히 하는데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귀한 일입니다. 전명국 친구는 남다른 사례를 정확히 판단하는 지혜와 투지력을 갖고 열심히 사업을 하여 결실을 얻은 분입니다. 오늘 많은 경쟁자 중에서 선발된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이 미주 사례에 웃도 쓰는 인물들이 전 패밀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에서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 영광스러운 사업이 계속되고 번창하기 위해 친구의 사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명국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장학금 수여식 10년째입니다. 그동안 조촐하게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분에 넘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 많이 쑥스럽습니다. 물론 장학생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늘 못 짓는 자리를 만들어 베풀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올해가 저희 집사람과의 결혼 50주년이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주체불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총무이와 여러 이사님들이 큰 잔치마당을 벌렸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공연을 취소해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동창 친구들이 동네방네 알리고 신문에까지 내서 동네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쁘고 시간 없은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 내어 여기에 오셨고 자랑스러운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학생 여러분,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항상 장학생 여러분을 만나는 마음이 설레입니다. 살아가면서 설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설레임은 뭔가 마음이 깨어있어 행복하고 보람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해 이맘때가 되면 만나야 될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되기에 일하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세계 성인 달라이라마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누가 만들어 놓는
완성품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와 실천의 결과로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만난 여러분들이 각자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일터에서 지내지만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지혜와 열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주위를 살피는 여유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큰 마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만남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서 올해 10회를 맞이하면서 이름이 전 패밀리 장학회로 바뀌었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는 아까 축사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은 프랭크 그 아드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랭크 하나 스컬러십이었는데요. 한 20여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 이름을 드리고자 이제 의대서부터 구획까지 했고 10대부터 현재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프랭크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친구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릭팀 친구분 오셨고요. 네, 다음은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Scholarship Award is hereby presented to 조세영 in recognition of the excellence in the academics and leadership skills in the community. August 19, 2016, 전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프레지던트 전명국 학생을 대표해서 인사 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세경입니다. 장학생 대표로서 말씀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본인이자 피지컬 테라피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하신 정명국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으로서의 임무에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 않고 주어주신 시간도 동안 더욱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 결과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이렇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까지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앞으로 제 꿈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되길 수 있을 바랍니다. 또한 제가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후에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패밀리 장학재단의 바람은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열중함은 물론 장학생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 서로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관계의 힘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에너지가 되주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테크닉을 우리를 한 공간에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SNS를 통해 오늘 맺어 좋은 인연 잘 가꾸어서 전 패밀리 재단에 작은 보답할 수 있기를 다짐했으며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이 재단의 밑거름이 되셨고 함께 마음을 내신 정명국 회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협회의 정신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10회 전 패밀리 장학금 수여식 행사 발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박재욱
나란다 불교 아카데미 법사님의 글, 눈앞에 꽃가지를 꺾으니 저녁 노래, 저리도 아름다운 산들이 많았구나 라는 글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듣습니다.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친구이자 개국공신이며 왕사인 무학대사를 궁궐로 초대하여 마주 앉았다. 이성계가 한동안 대사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한마디 한다. 대사, 그 대사의 상판이 어째 돼지처럼 생겼소이다. 이 느닷없는 왕의 짓궂은 농담에도 대사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이나 머뭇댐도 없다. 전하의 용화는 부처님 상이옵니다. 이에 이성계는 아니 대사, 농담이요. 농담하자는데 내 얼굴이 어찌 감히 부처님과 같다 하겠소? 전하,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옵니다. 이 에피소드는 무학대사의 기막힌 재치, 아니면 도인의 성숙한 방어만을 드러낸 한낱 농담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 진성을 적나라하게 표출한 일종의 메타포이며 농담 중의 진담이다. 이 예화는 내 마음이 본 세상이 세상이며 우주다. 즉,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그 마음 그대로 세상이 보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솜씨 좋은 화가와 같다. 능히 세상을 그려낸다고 했다. 청정한 백지 위에 부처나 극락을 그리느냐, 반면에 축생이나 악이 지옥을 그리느냐는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렸다는 뜻이다. 물론 부처와 극락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오염된 마음의 내적 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사적 전통이나 환경, 유전적 요인 등이 내재된 여러 생의 습기와 태어나서 습득된 선입견과 편견으로 우상화된 자기 이해라는 주관적 망정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렇게 은폐되어 상속된 심리적 동기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망정이라는 콩깍지에 눈이 쓰이거나 철학자 베이컨이 주장한 바 그 마음의 우상에 맹목적으로 전도되어 세상을 왜곡하여 구성하고 해석해 왔다. 따라서 불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에 강한 의혹을 품어야 하며 간단 없는 정진으로 이미 삼투되어 한 인간의 개성과 인격으로까지 고착된 그 콩깍지를 제거하고 우상을 깨트려 해방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허공 꽂힌 공화와 같은 자신의 헛개비 세계를 전복시키는 능히 내적인 역성혁명이라 하겠다. 조선 만렵의 초이선사, 그는 차와 선이 한맛이라는 다선 일미사상으로 전통차 문화를 꽃피운 차의 성인이다. 그는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 속에 있다고 말한 작가 마거릿 헝커포드에 앞서 이미 그 말의 속내를 이렇게 아름다이 노래했다. 눈앞에 꽃가지를 꺾으니 저녁 노래, 저리도 아름다운 산들이 많았구나 라고.
지금까지 나란다 불교 아카데미 박재욱 법사님의 글 눈앞에 꽃가지를 꺾으니 저녁 노래 저리도 아름다운 산들이 많았구나라는 글 함께 했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리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가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애베뉴에 있는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고요.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참선 요가 지도를 정명사 주지 도신 스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 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북도량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특별 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야외 법회가 있는데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에서는 매주 목요일 7시 30분 불교 교리 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뉴욕 도량 전화 347-732-9176이나 718-791-7128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성욱 스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마음 닦는 연습입니다. 미륵존 열애부를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하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궁리를 가지면 병이 되고 참으면 폭발합니다. 이것이 닦는 사람의 항복기심이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시되 직접 부처님 앞에서 마음 닦는 법을 강의 듣는 마음으로 믿어 들으시고 실행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육체는 규칙적으로 일을 하시고 정신은 가만 두십시오. 이와 같이 100일을 일기로 하여 대략 10회가량 되풀이하시면 몸뚱이로 인연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장차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아상이 없어진 까닭입니다. 주의하실 일은 공부하겠다면 탐심이요. 공부가 왜 안 되나 하면 진심이요. 공부가 잘 된다 하면 치심이니 이 세 가지 아니하는 것이 수도일진데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지극한 자비심으로 중생 구제하시고자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 없지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마음 수행 도움되는 법문 들으시고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이 불교 방송은 인터넷 AM1660K라디오를 치시면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AM1660K라디오에 들어가셔서 전체 편성표를 클릭하셔서 토요일간에서 물같이 바람같이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날짜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